네, 안녕하세요. 2026년 부동산 전망인데요. 저도 솔직히 집값 떨어진다는 말 해드리고 싶어요. 집값 폭락한다. 하반기 되면 집값 완전 박살난다. 반토막 난다. 뉴스만 보면 계속 하락이고, 뭐 댓글만 보면 다들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기다린 사람들 다 타이밍 놓쳤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오르고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완전 똑같아요. 실제로 뉴스 보면 막 하락하는 것 같고, 뭐 다 폭락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또 하반기에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실행해야 되는지 딱 정리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금매에 더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뭐 금리 뭐 앞으로 더 오르는데 뭐 전쟁도 하고 금리 더 오르는데 금리가 더 이렇게 높은데 지금 사? 뭐 전문가들도 하락한다는데 그래서 그거 다 잡으셨나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기다리셨죠?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준비도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미 금매 구간은 다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끝났죠. 하락 뉴스의 진실은요. 강남 쪽의 일부 얘기예요. 양도세 중과 회피하려고 양도세 중과 유예될 때 얼른 지금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예전부터 강남에 부동산 갖고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다주택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좀 정리해야 되겠다. 네, 어차피 올해 안에 팔 거였는데, 연말에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에 팔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연말 되면 양도세 중과 때려 맞으니까, 양도세 중과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일반 기본 세율에다가 뭐 20%, 30%, 40% 이런 식으로 추가로 때려 맞는 구조예요. 그러면 최대 70%, 80%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느니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시점에 지금 같은 때죠. 지금 이제 한 이틀 남았나요? 촬영일 기준으로 5월 9일부터는 완전히 이제 종료해요. 그러면 그 전에 정리하자. 세금으로 7, 80%씩 때려 맞느니 그냥 지금 어느 정도 금매로라도 던져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물건들이 또 계약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하락이라고 뉴스에 그렇게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남권, 뭐 이제 비강남, 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 이런 데들에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에서 첫 집 마련하는 사람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뭐 물론 전문직 중에서도 압도적인 소득을 이제 이뤄내셨거나 또 이제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일부 계시겠지만 저는 보편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집에 어떻게 강남을 사요? 서울 사기도 힘든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강남이 떨어져 봐야 나랑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뭐 서남권, 뭐 노도강 이런 데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게 오히려 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사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 금매 거래 늘었다.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 강남만 떨어졌다. 양도세 종료 앞두고 서울 집값 다시 들썩. 강남은 관망. 무섭게 뛰는 노도강. 강남 3구 금매 찾기도 어렵다. 지금 보세요. 옆에 제가 오른쪽에 아실에서 최근에 가격 변동을 지금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요. 딱 일주일 동안 변동한 사례예요. 지금 딱 보시면 강남에서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 서초구하고 송파구는 거의 보합세. 나머지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전부 다. 그 중에서도 도봉구 0.5%, 노원구 0.4%, 성북구 0.7%, 강서구 0.8%.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강남 올라도 뭐 저희하고 강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첫집 마련을 한다든지 3, 40대 평범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나하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사려고 했던 지역 혹은 사야 되는 지역. 뭐 예를 들면 은평구, 서대문구, 노도강, 중랑구, 뭐 동대문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이런 데들이 오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은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죠. 마음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죠?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물을 다 걷어들일 거예요. 애초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급매로 내놓았던 물건인데 이제 양도세를 맞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도세 내가 왜 맞아야 돼?
바로 매물 회수합니다. 어차피 양도세 때려 맞느니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혹은 그냥 아예 증여를 하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물 다 회수를 할 거고요. 그러면 또 매수자 입장에선 또 어떨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 여지껏 급매로 나온 물건들도 안 샀는데 매물이 회수되면서 호가가 올라가면 그걸 따라잡을까요? 따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따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한다는 입장이면 그걸 따라가서 내가 한 달 전에만 샀어도 조금이나마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5월 9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간 호가를 따라잡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어떤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 눈치 싸움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또 5월 초죠. 그럼 이제 6월 달에 선거 있어요. 6월 달 선거 좀 지켜보자. 선거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나오겠지. 그러고 나면 7월, 8월에 여름 비수기예요. 또 휴가 간다. 또 날도 더우니까 임장 가기도 힘들다. 어딜 돌아다니냐. 그냥 휴가 좀 갔다 와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금방 또 가을 되고 추석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원래 가을 추석 이후가 부동산에서 성수기라고 뭐 물론 이제 비수기 성수기가 이제는 많이 퇴색됐는데 그래도 이제 추석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에서 자 매도자 입장에서 내가 배짱을 부릴 수 있으려면 호가를 올려서 부를 수 있으려면 나 말고 사람들이 물건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나만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돼요.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호가를 얼마로 부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집은 필수재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이나 코인과는 다르게 필수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물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전세든 월세든 임대를 구하러 지금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를 구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의 입주 물량을 봐야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는 다 빈집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물량이 나와주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새 집이 지어져야 돼요. 기존 물량에 기존 아파트에는 기존의 세입자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이제는 4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량이 더 안 나와요. 그러면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살벌하죠. 지금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금 빨간 막대인데 지금 적정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거의 절벽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2025년, 4년, 3년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의 입주가 다가오는 것들도 있죠. 오른쪽에 표로 나와 있는데 처참합니다. 2026년에 다 해도 이거 지금 1000세대 될까 말까예요. 뭐 2000세대 될까? 서울 전역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주상복합 포함돼 있죠. 도시형 생활 숙박 포함돼 있죠. 주상복합 포함돼 있죠. 이거저거 빼고 나면 내가 들어갈 만한, 내가 애 키우려고 들어갈 만한 아파트의 신규 공급은 그냥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경기도로 나가야 돼요. 경기도 어떻죠? 경기도도 처참해요. 서울보단 좀 낫죠, 그래도. 서울보단 좀 나은데 경기도에서도 시흥, 정왕동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쪽 서쪽 남쪽에 있는데요. 거의 5위도 넘어서에 있어요. 근데 그마저 지금 주상복합이죠. 만안구 석수동에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들어오죠. 경기도 광주, 경기도 이천, 경기도 오산, 경기도 이천, 파주, 평택, 이천, 파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강남, 여의도, 그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3대 업무지구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서 솔직히 말해서 3대 업무지구에 출퇴근하기에 조금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지역이 제 생각에 안양하고 인덕원하고 동탄, 그다음에 파주 운정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난이 지금 예상이 아니라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 현황도 지금 보시면 지금 전세 현황인데요.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매물 추이가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를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뭐 할 것도 없어요. 어디가 됐든 지금 매물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자 입장에서
배짱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물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내가 전월세가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면 그래 내가 좀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겠지. 뭐 2년 뒤, 4년 뒤에 기회가 오겠지. 전세 한 바퀴 돌고 생각해보자. 어? 근데 전세 왜 이렇게 없지? 뭐야 이거? 뭐 4,000세대, 3,000세대인데 뭐 한두 개? 근데 이거 가격 이거 맞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격이 얼만데 이거 뭐야 이 가격으로 살려면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규제 나오면 떨어지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17년, 18년, 20년 8.2 대책, 9.13 대책 뭐 계속해서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도 볼 것도 없어요. 2017년, 2028년, 20년, 뭐 작년, 올해 계속해서 규제 대책이 나왔어요. 당연히 규제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거래가 감소되고 시장의 관망세가 또 유지가 되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죠? 가격 반등하고 신고가 속출하고 역대급 상승, 랠리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후에 이제 종료되죠. 그럼 이제 중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월 4일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했죠? 5월 9일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이다. 공급 대책도 반드시 예고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뭐라고 하셨냐면 강남 3구는 실제로 하락을 면치 못했고 15억 이하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다소 있었으나 이건 실제 실수요자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워딩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실수요자인 내 입장에서는 내가 살 물건들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정부에서 그냥 인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워딩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예정된 거예요. 예정. 그래서 뭐 좀만 더 지켜보다 사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만 더 지켜보다 사야지 안 돼요. 금매 이미 지나갔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들은 다 나갔어요. 원래 항상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규제가 발표되고 난 뒤에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 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을 해요? 더 내려갈 거야. 좀만 지켜보자. 더 싼 거가 나올 거야 라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은 남들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라고요? 전세가 오른다는 거예요. 기존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물량 안 나오죠. 신규 물량 나와줘야 되는데 착공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입주 물량 전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는 무조건 오른다는 거예요. 매매가 오르는 건 내가 기분만 나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 뭐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꼭 주변에 누구든 간에 집을 산 사람한테, 집이 있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집을 사고 싶고 안정된 삶을 갖고 싶다 그러면 집을 가진 채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누구든 간에 주변에 한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가진 자금은 이렇고 내가 앞으로의 계획은 이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하시면 어지간하면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지방선거 이루어지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규제 대책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조정장 왔다가 지금 사실상 2023년 이후에 한강벨트 쪽에만 집중적으로 오른 거예요. 비한강벨트는 오른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승 지금 끝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완전 초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오를 만한 동네들만 올랐던 거예요. 여지껏.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지껏 오른 거는
갈아타기 수요들만 올랐다는 거예요. 유주택자들만 매수 수요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죠? 비한강 벨트에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경기도 지금 구리, 용인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주말에 임장 가셔서 자기 계획이랑 자금 계획이랑 일정 고려하셔서 얼른 동네부터 설정하시고 얼른 나가 보셔야 돼요. 도저히 내가 답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무료로 제가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짧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주변에 어지간한 분들 다 해드렸어요. 아파트는 돈을 벌면 좋지만 아파트로 떼돈 벌려고 내 인생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첫 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목적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집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은 집으로 산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니까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